이걸 한번 친구한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변에 싹 다 뻗어서 나는 이제 아주 불쌍한 여자가 되는 거야. 결혼을 더럽게 못한 여자, 이렇게. 피디님들, 내가 항상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나이요. 또 연봉? 또 성격?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가정 환경, 부모님 노후가 중요하다 했어요, 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엄청 내가 얘기했잖아, 이 얘기. 근데 제가 이렇게 맨날 부모님 노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본다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막상 결혼할 때가 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이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얼마 전에 이 블라인드에 게시물을 봤는데 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들을 좀 보니까 대부분 다 강한 어조로 헤어져라,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진짜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 이런 거와 같은 거죠. 마이너스 결합에 대한 공포. 한쪽은 미래가 준비가 됐잖아. 근데 다른 한쪽은 어때요? 경제적 자립이 안 된 부모잖아요. 거기다 가부장적 관습, 제사. 이 부채를 동시에 가진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피디님이 딸이 있어.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 안 보내? 왜 저를 나쁜 사람 만들어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솔직히 말해도 돼요? 어. 반대할 것 같아요. 이유가. 제 딸이 개고생하게 보여요. 그렇지. 우리 압구정 보내, 안 보내? 저도 반대할 것 같아요. 이유는? 저희 집이 이렇게 해서 왔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봐봐, 피디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모의 노후 준비 부재는 결국 부부의 재산 축적을 방해합니다. 나아가서 내 자녀에 대한 교육까지도 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이 될 수 있죠. 현실적으로 댓글이 못된 게 결코 아니야. 왜냐면 피디님들도 안 보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다들 자기 인생을 지키는 법을 아는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찝어볼게요. 제 얘기를 들으면 이 결혼이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나 이 사연자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결혼은 부채의 합병입니다. 봐봐요. 사연자의 집은 부모의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상대방 쪽은 어때? 어머님이 안 되어 있지. 아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부부의 일정 소득이 어머님한테 가게 되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댁의 생활비하고 또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비, 이런 것들로 돈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아 자녀를 기르게 되잖아요. 자녀의 교육비가 부모님한테 이제 가는 거야. 근데 대표님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남자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지금 없잖아요. 문제가 없지. 부부가 살면 돈은 더 늘어나고 거기서 내가 그냥 부모님한테 돈을 좀 주면 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를 안 낳을 거면 그나마 상관이 없지만 애를 낳을 거잖아. 내가 받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어. 버는 돈은. 근데 부모님이 아파.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 없죠. 아이 자녀도 교육을 시켜야 돼. 그것도 모른 척 할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자 집에 가서 돈을 또 조달해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겠죠. 아는 지인 중에 여자분이 전문직이고 남자분이 일반 대기업 다니는 분인데 노후가 안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근데 이제 여자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냥 결혼한 거야. 근데 살다가 부모님이 아파버린 거야, 남자 측 어머님이. 어떻게 됐을까? 남편의 월급 절반이 시댁한테 들어간 거예요.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큰 병에 걸리셨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그 아파트 대출금도 있었거든. 그걸 못 갚게 됐어.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이제 악화가 되고, 더 최악은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내하고 싸우다 보니까 아내하고 상의 없이 처가 도움까지 요청을 한 거야. 그 여자 집은 좀 살았거든요. 이제 여자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랑 이러려고 결혼했냐, 내가 너 빚 갚아주는 여자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혼을 한 사례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요, 그 여자분을 말렸었어요. 너무 좀 차이가 나서 너 이거 못 산다 100%. 차라리 혼자 살아라.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더라고. 결국에는 저한테 언니 말을 들을 거 내가 왜 그때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전문가의 조언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사랑에 빠지면 앞뒤가 안 보이는 거야. 부모의 가난은요, 표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밑빠진 독이에요. 너무 잔인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혼한 집안의 제사라는 상징성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찾아가서 또 제사를 지내야 돼. 이거는 뭐냐면 남자가 여전히 가부장적인 구습에서 묶여있음을 시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아무리 요즘이 세상 좋아져서 백화점 가서 뭐 사다고 한다고 한들 제사는 며느리의 노고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저희도 집안에서 엄마가 제사를 1년에 7, 8번씩 지냈단 말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이건 다 며느리 몫이야. 근데 돈도 없는데 제사까지 지낸다? 미쳐버리는 거죠. 그 말은 내 돈과 내 노동력이 시댁의 불합리한 전통에 희생될
거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자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남편이 좀 돈을 못 벌잖아요. 이거 난 할 이유가 없을 거다. 그래서 세게 얘기해도 될 텐데 그걸 못 해요. 이걸 남자가 해줘야지 며느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 이걸 보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지. 저도 재혼 상담하면서 많이 듣거든요. 이혼한 시아버지가 있었어. 혼자 제사를 지내시는데 그걸 며느리한테 강요하는 거야. 한두 건이 아니라 막 세네 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부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마다 남편은 야 불쌍한 우리 아빠 혼자 사는데 그것도 너 못해주냐. 오히려 와이프 탓을 하는 거죠. 그걸로 이혼해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효도를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떠넘기는 거야 여자한테. 아니 그럼 제사상을 자기가 차리든가. 그것도 아니잖아. 남편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 독립이 없었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셈이죠. 그러면서 아내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헤어진 거죠. 이게 남자든 여자든 이 불쌍한 프레임을 있잖아. 상대방한테 떠넘기려는 순간 이 결혼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상하게 효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결혼하게 되잖아. 그럼 그렇게 효자가 돼. 이런 남자들이. 이상해. 세 번째입니다. 생지옥입니다. 생지옥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는 거죠. 이 댓글만 봐도요. 아마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지 못하겠죠. 물어봐도 다들 좋은 말만 해주겠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슬프지만 주변에 말도 못하고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진실이 될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존심 상해서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 나 혼자 참고 견뎌야죠. 여자들은 자기 힘들거나 뭐 있는 거 언제든지 다 얘기하는 스타일들 아니에요? 그런 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존심이 있는 여자들은 별로 힘든 거 티내고 싶지 않아. 밖에다가. 이걸 한번 친구한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변에 싹 다 뻗어서 나는 이제 아주 불쌍한 여자가 되는 거야. 결혼을 더럽게 못한 여자 이렇게. 차라리 그걸 혼자 감내하는 게 낫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너무 비대칭 구조예요. 한쪽은 준비된 미래를 가졌고요. 다른 쪽은 부양자, 짐이 있잖아, 짐. 그리고 준비된 쪽은 이렇게 짐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가족의 구원자나 구조선이 되는 것에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대표님 결혼정보회사에서 부모님의 노후가 됐다는 최소치 기준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달달이 용돈을 드려야 되는 정도는 부모님의 노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용돈 없이 생활이 안 돼. 대신에 내가 가끔씩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 그거는 괜찮아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혹여나 뭐 금액이 작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가 아쉬울 때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안심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사연만 봐도 노후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가운데서 배우자가 역할까지 못하면 이거는 진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왜 댓글들을 보면 이렇게 다들 공격적인 줄 알아요? 결국 이건 단지 시댁이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끝이 보이는 고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반복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 혹시 이 상황에 있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요 시댁에 보내는 이체 내역서를 계속 보면서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남의 집안의 풍파를 내가 다 막아주겠다는 이 오만한 생각 커트를 했으면 좋겠네요. 결혼은 구호 활동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한 대가로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눌러주세요.